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2일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동맹적 관계를 재고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계가 없는 파트너십이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전문가들은 중국이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대한 아젠다에서 미국의 입장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열린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주최 포럼에서 최근까지 국무부 중국 및 대만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릭 워터스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동 분쟁이 더해지며 중국 외교에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재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에서 중국 담당 상무이사로 일하는 워터스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자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맥락에서든 혼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혼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까지 제공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중국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 미국의 입장이 더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워터스는 이어서 모스크바가 평양에 일부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베이징이 불만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은 당시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 이후에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비롯해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그리고 태평양 함대 기지 등 해공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무제한 파트너십 관계를 이 국제사회에 과시한 바 있지만 최근에 이 러시아 중국 관계를 보면 무제한 파트너십이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워터스의 진단입니다. 워터스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적어도 학자들과 일부 하급 관리들 사이에서 푸틴이 중국의 뒷마당에서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일부 명백한 불만이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기술 형태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두 이웃 국가들을 압박할 것을 반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당시에 푸틴의 싸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미국은 이런 김정은의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탄약 공급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약속한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수전 손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산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도 억제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외교정책협의회에서 일하는 손턴은 중국은 언제나 질서와 통제를 추구한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관리들은 경제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할 더 많은 여지를 확보하고자 국제사회에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을 계기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읽혀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21일 밤 늦게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발사 3시간 만에 관영 선전 매체를 통해서 발사 성공을 알렸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혀서 이 추가 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런 정찰 위성이 현재로서 성공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번에 발사한 정찰 위성에 관련돼 가지고 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입니다. 미국은 일단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만약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여기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의 국제정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더 이로울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 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또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왕이 외교부장이 모스크바로 바로 건너가서 러시아로부터 푸틴 김정은 만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은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정찰위성 발사는 북러 관계 밀착의 증거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중러 관계 및 북중 관계가 상당한 이질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중국이 북러 관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심적 기술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등의 능력이 고도화된다면 즉각 중국에도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이런 고도화된 무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중국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동시에 미사일은 물론이고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제일 피곤해할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덩치가 큰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북중 관계가 역전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수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쪽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러 관계의 밀착을 통한 첨단 기술 이전이 김정은에게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는 모멘트가 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회를 포함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이자 도전이라는 점에서 중국도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장 미국의 대북 압박은 한층 강화될 겁니다. 또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방임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방치되었던 대북 제재도 더욱 촘촘하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북 압박은 당장 북한 내부의 민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북한 내부의 심각한 식량 부족과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에 대한 내부의 불만은 물론이고 이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이탈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이 합의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북한으로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당장 9.19 남북 군사합의서로 묶였던 이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MDL 인근 대북 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사실 북한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특히 비행금지 구역에 묶여있던 사단급, 군단급 무인 정찰기를 가동해서 북한의 장사정 포 감시 활동에 나선 한편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순차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겁니다.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북한은 최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요직에 다시 기용되면서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과거 수준을 넘는 테러를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우리 군의 방침은 북한군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의 외교적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북중 관계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